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산 관련 법령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3년 41회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고요. 저는 이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윤준원입니다. 메일로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스터디 참가하시고 싶으면 ktjun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제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KTJUN 아이디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기출문제들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수리기술자 시험은 주로 2월 달에 2025년 같은 경우는 2월 24일에서부터 28일까지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있고 시험은 대부분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3월 20일부터 3월 22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시험 본 다음에 바로 사지선다형 같은 것은 객관식 같은 경우는 답이 공개가 되고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5월 달에 발표합니다. 25년 같은 경우는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또 여기 합격되시면 바로 이어서 원서 접수하신 다음에 7월 달에 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추세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와 그 정의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용어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용어 각 법령마다 해당되는 그 용어를 정의를 해놨는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고도 육성법에 대한 겁니다. 1번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무를 지닌 서울은 아닙니다. 틀렸죠 벌써. 경주, 부여, 공주까지는 맞습니다. 전주 틀렸고요.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다. 역사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얘기한다. 대통령으로 정한 지역을 고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틀렸고 2번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은 고도의 생성, 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은 고도의 생성, 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 무형의 역사 문화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 요소. 그 지역에 전부 다 관계된 것을 역사 문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맞았고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고도 보존 육성 기본 계획에 따라 지정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민 사업은 여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어 갖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요거랑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도 보존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정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 사업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용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고도 육성법에 보시면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에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항에 보면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걸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네 군데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이 항에 보시면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이란 고도의 생성 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고도를 구성하는 유형, 무형하고 그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항,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 보존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보존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만 주민 지원 사업은 제외된다. 고도 보존 육성 사업에는 뭐가 제외된다고요? 주민 지원 사업은 제외된다. 그래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민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 주민 지원 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고도 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 법령상 주민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고도 보존 육성법의 특별 법령상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건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산업단지는 해당되지 않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기반시설 개선사업. 맞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개선사업 맞고요.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4번 마을 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기반시설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 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그래서 3개는 맞고요.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도육성법 제17조 2에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소득 증대 사업, 1호 소득 증대 사업, 2호 복리 증진 사업, 3호 주택 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 다음에 4호에 보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겠고요. 5호에 보시면 그 밖에 주민의 편익,
교육, 문화 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있는 사업,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주택 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신탁이라 하면 뭡니까?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뭡니까? 국민신탁단체가 국민, 기업, 단체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를 활용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존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국민신탁법인 니은에는 국민신탁단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국민신탁이라는 것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국가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존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단체입니다. 문화유산법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항 국민신탁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 기업, 단체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자연 차원에서 민간체에서 죄송합니다. 이를 이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존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신탁이라는 것은 법인 또는 단체가 국민, 기업, 단체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아서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국민신탁법이 되겠습니다. 국민신탁법,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관리 행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 또 3주에 보면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설립은 어떻게 하느냐? 1항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 국민신탁, 자연환경 국민신탁 이렇게 문화유산 신탁 국민신탁, 자연환경 국민신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문화유산 국민신탁 및 자연환경 국민신탁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3항에 보시면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 보시면 국민신탁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24번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할 수 있는 요건, 아는 걸 고르는 거고. 1번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예.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때 해당. 그 다음에 2번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 실죄 및 전승 의지가 높을 것. 아까 전승에 기여하고 전승 실적, 전승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기랑 그 다음에 및 전승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전승 기량하고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질문이고. 4번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는 것. 여기서 법령상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입니다.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단체죠. 보유단체.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유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을 것. 그래서 요거는 이 보유자가 아니고 보유단체의 설명이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법 시행령에 보면 16조 있습니다. 보유자 등의 인정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법 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호에 보시면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 기량 및 전승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항에 보시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전승 실적 및 전승 의지가 높을 것. 1항에 보면 전승 기량 및 전승 기반을 갖고 있고 전승 실적 및 전승 의지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당 문화유산의 전승에 기여할 것. 전승에 꼭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2항에 보시면 보유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1호죠. 해당 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자신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로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보유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현을 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보유단체 설명 맞고요. 2번 해당 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 있을 것. 지금 보유단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호 해당 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이 뭐가 됩니까? 보유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망에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국가문화유산의 특성상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 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무형유산 특성상 보유단체를 어려운 경우는 이 어려운 게 이제 해당 국가문화유산의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나 관습화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 보존하여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얘기한다.
사항에 보면 국가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해서 제14조 2항부터 14항까지 규정되어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이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누가 정한다고요? 배점에 대한 건 국가유산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가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할 수 있는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규정된 것을 보시면 1번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2번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바로 되고요. 3번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맞고요. 4번 무형유산의 기록 이런 게 그래서 학술적, 기술적, 과학적, 전수교육 및 전수활동,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맞다고 그랬고 2번 이후에 보시면 전승자의 발굴이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호 보시면 무형유산의 기록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국가유산 국가 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 1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의원회의 심의를 걸쳐 무형유산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예술적, 기술적, 과학연구, 2호 예술 전승자 발굴, 3호 전승 교육 및 활동 전승, 4호 무형유산의 기록 이렇게 돼서 됐고 3항에 보시면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 요건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이 있습니다. 긴급히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1항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보면 전승 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3항에 보시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 이후에 보시면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이 지정 절차에 관해서는 14조 제2항부터 4항의 규정에 준용하고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법 제13조 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제41회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최종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2년도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큐넷에 다 있으니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년 제40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